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4% 하락, 코스닥도 0.7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2480포인트를 여기 아슬아슬하게 지지는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지 이런 식으로 꺾일지 중요한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로에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여기 전고점이자 한번 지지가 나왔던 곳까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일단 이렇게 N자 파동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지 이런 식으로 N자 하락 패턴으로 갈지는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오늘 중요하겠죠. CPI 물가지수 발표가 9시 반에 있고요. 전월에 5.0이었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뭐 4.7로 보고 있는데도 있는 반면에 전월 대비 오히려 상승할 확률도 있다라고 보는 사이드도 있어서 조금 그렇게 큰 기대를 품기는 좀 힘들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뭐 시장 심리가 전월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5.0보다 좀 낮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뭐 급반등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전월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도 이렇게 저항선을 두고 몇 번을 맞고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뚫어주지 않겠나 싶은 수렴 구간 안에 있는데 뚫어줄지 한 번 더 맞고 떨어질지 굉장히 또 중요한 단기 방향성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뭐 혹시 하루 이틀 정도 밀리더라도 요 추세 하단선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밀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돌파를 뭐 해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면 또 5월 한 달은 정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우리 증시가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을 것이다. 5월 달은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유는 결국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끌어올린 증시 에코프로 때문에 역시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얘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가 16조고 에코프로 BM이 23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던 시절 그때 얘가 제 기억으로는 한 17조에서 20조 사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얘보다 이제 곱하기 2인 거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가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쌍봉 고점을 만들고 가격 조정,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중간중간 뭐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은 에코프로도 10만 원짜리가 80만 원 됐다가 하락한 구간이니까 최소한 한 50만 원짜리는 50만 원까지는 한 하락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시장에서 좀 잊혀지고 변동성도 좀 줄어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 BM도 뭐 한 20만 원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와야 이때부터 슬슬 이제 시장의 관심도 줄어들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에코프로가 뭐 여기서 정말 이런 식으로 급반등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보러 가지 않는 이상 5월 달 우리 코스닥은 뭐 드라마틱한 반등세를 연출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부터 한 4월까지 장장 4달 동안의 주식시장이 성수기였기 때문에 4달 좋았으면 최소 한 달, 길면은 한 2달 정도는 또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5월 달은 조금 쉬엄쉬엄 가자라는 멘트를 계속해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거래대금만 봐도요. 뭐 16조, 17조까지 17조 가까이 찍었다가 지금 오늘도 뭐 8조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 뭐 비중을 실을 만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종목이 없다라는 반증이겠고요. 이럴 때는 뭐 엄청 뭐 그러니까 1월부터 4월에 하던 대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비중도 줄이고
매매 수도 좀 줄이고 타점도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5월 달은 잘 또 버텨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잘 버텨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장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를 우리는 차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손실 최소화하면서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딱히 참 뭐 주도 섹터가 있었다, 뭐 주도 테마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나마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괜찮긴 했는데요. 얘네들도 뭐 시장을 완전히 뭐 2차 전지나 이런 애들처럼 힘있게 주도에 갈 정도로 파이가 큰 또 애들은 아니라서 조금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주도 종목은 애경케미칼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대금도 한 5,600억 정도 터졌고, 애경케미칼은 제가 요날인가 방송에서 한번 애경케미칼이랑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이랑 패턴도 좀 비슷하고요. 끼도 좋고 그래서 한번 이런 저항대를 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한번 넘겨놓고 밀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멘트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밀더니 오늘 21선 눌림목소 돌려놓고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니까 완전히 오늘 시장의 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넘겨놨으니까요. 한번 돌파해놓고 밀었다가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신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도 좀 많이 터졌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힘없이 이렇게 죽기보다는 이 구간 안에서 충분히 또 먹을 구간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을 이런 뭐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뭐 추격 매수 돌파 자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는 눌림 자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요런 자리 잘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점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두 종목 좀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애경케미칼은 돌파가 나왔고요. 레이크 머티리얼도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이랑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저항 가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살짝 뚫어 놓고 밀었어요. 지금 아직 못 뚫고 있는데 얘도 애경케미칼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밀어 놓고 이런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양봉으로 돌려 세우면 이때부터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장중에 거래 실리면서 돌파가 나오면 이날은 네가 좀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뭐 대신에 여기서 21선에서 못 돌리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볼 필요가 없고요. 21선에서 이런 식으로 잘 돌려놓고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그날을 좀 우리는 잘 추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경케미칼이랑 레이크 머티리얼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제가 EV 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뭐 이화전기랑 EYD 이런 급등주 잡주 우리가 이제 흔히 잡주라고 부르는 애들 재무 안 좋고 조금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원웨이로 급등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뭐 쌍용차 때도 많이들 겪었잖아요. 유명했죠. 에디슨 모터스 뭐 이런 애들이랑 사실은 차트가 거의 좀 비슷합니다. 아무튼 조금 이제 수상한 종목, 잡주 뭐 이런 애들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역배열 구간 안에서 뭐 재무도 안 좋고 언제 뭐 거래 정지될지 상폐될지도 모르는 종목이 갑자기 이런 어떤 역배열의 구간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보이고 나서 이렇게 이제 죽는 구간 이런 구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악재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보시면 뭐 여전기 비롯해서 좀 악재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어찌됐건 이런 이제 잡주가 급등하면은 이런 구간 안에서 매매하는 거는 이제 뭐 고수분들의 영역이고 항상 보면은 초보분들이 잘 물리는 게 이런 자리들에서 막 물타기 하다가 잘 물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진짜 우리가 상승하는 구간을 뭐 앞 구간, 하락하는 구간을 뒷 구간이라고 하면 이 뒷 구간에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만약에 이런 구간 안에서 누가 봐도 이제 작전하는 것 같이 급등 나왔다가 죽는 구간에서는 정말
손절 타이트하게 하고 그렇게 좀 접근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아진 산업이 좀 그래도 거래 좀 터지면서 약간 대장처럼 움직임이 나와졌죠.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얼마나 이 기세가 이어질지 저도 뭐 잘은 모르겠어요. 현대차의 울산 공장 뭐 2조 원 투자 뉴스가 약간 이제 뭐 단발성으로 죽을지 시세가 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님이 일단은 잘 가줘야 이 테마의 어떤 뭐 동생들도 잘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 뭐 현대차가 기세는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현대차 좀 잘 보면서 뭐 이렇게 가다가 혹시라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급등을 하면 그날 뭐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날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저도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요. 종목들도 뭐 뉴스 계속 나오면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주도 테마다 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요. 마진산업도 오늘 잘 올라줬고 얘도 이런 이제 저항대 뚫고 하면은 요 윗구간으로 좀 많이 열려서 좀 잘 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좀 추적을 하고 있고요. 얘네는 좀 이런 식으로 눌림 자리가 오면은 또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가장 좀 좋게 봤던 게 슈어소프트 테크인데요.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 당일날에 이런 얘는 이제 시가였는데요. 이런 구간을 넘기면서 상한가가 나오거나 급등이 나온 종목들 정말 수익 구간을 잘 주거든요. 얘도 보시면 여기 상장 당일날 시가이자 고가 여기 정확하게 지지하고 지금 시간에 거의 상한가까지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 당시에 시가나 고가를 넘기는 이런 기준봉이나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반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내일 1350원 여기를 이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좀 만들어지는지 얘도 뭐 계속 신고가니까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라운텍도 마찬가지죠. 상장하고 요때 만들었던 이 고점을 한 번 실패, 두 번째 이렇게 넘기고 나니까 굉장히 추세가 좋죠. 얘는 눌림이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눌림을 좀 나왔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크게 눌림을 주지 않고 일단은 양봉을 좀 세우는 모습입니다. 5일선을 지키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또 추가 시세가 나올지 아니면 5일선 깨고 요 구간 안으로 눌림을 한번 줄지 이 구간 안으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손절 한번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뭐 현대공업도 일단은 여기 전고점을 좀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마무리가 돼서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시간에서 한 5% 가까이 밀었다가 개파락 시킨 다음에 오전에 큰 슈팅 나왔는데 다시 윗꼬리 달고 밀었거든요.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여기서 뭐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뭐 안 보면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이 가격대 9천 한 550원, 6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를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잠깐 멘트 드렸었던 현대무백스인데요. 얘도 개파락 시켰다가 오늘 오전에 좀 큰 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이제 뭐 2차 전지 뭐 제조 장비 이슈가 하나 있고 원래 이제 로봇 관련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던 종목인데 얘가 여기서 뭔가 좀 잘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혹시 얘가 여기서 뽑으면은 어떤 뉴스를 달고 뽑을까 생각을 좀 저도 해보고 있거든요. 뭐 2차 전지 관련 뭐 뉴스로 뽑을 수도 있는데 혹시 뭐 현대차로 또 엮어가지고 또 뽑을 수도 있을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 이제 회원방에서도 4,550원 어제 눌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4,500
예. 눌림에 잘 잡았죠. 여기서 사가지고요. 오늘 슈팅 나올 때 뭐 요렇게인가 분할 매도를 했어요. 어려운 장에서 지금 뭐 심심한 장이었는데 꽤 좋은 수익을 일단은 내고 나왔고, 얘도 종목 자체가 좀 움직임이 굉장히 어려워요. 윗꼬리도 많이 달고 시세를 시원하게 뽑는 경우가 참 없어가지고 일단 줄 때 먹튀 전략으로 팔고 나왔고, 얘는 이제 차트를 좀 다시 만들어 가야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밀릴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뭐 만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가격대 4,800원이나 이런 가격대를 확실히 돌파가 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어떤 전고점까지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접근 관점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요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좋았는데, 어제는 이제 실리콘2가 실적 재료로 오르면서 전고점까지 딱 붙여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실적으로 오르는 애들은 추가적으로 뭔가 테마성으로 기대감을 갖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일단은 좀 보고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또 역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거의 뭐 이제 투상이라고 봐도 되는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얘도 눌림 자리를 좀 주면, 근데 투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윗꼬리 채우고 또,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단기 스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눌림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얘도 종목이 끼도 좋고, 괜찮아서요. 이런 식으로 한 투음봉 정도 눌릴 때를 기다려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바닥권에서 한 투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한 2음봉 정도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매매하기가 좀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요. 얘네들이 전통적으로 시세를 뭐 2차 이렇게 3차까지 이어가 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단발성 시세 내고 죽어버려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나노브릭은 어제는 차량 뭐 색깔 필름 있죠. 그거 이슈로 신소재 개발했다는 이슈로 뽑더니 오늘은 화장품으로 엮어가지고 투상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저는 실리콘2만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뭐 테마 중에 매매하기 가장 까다롭지 않나 싶은 게 아마도 전쟁 테마, 뭐 사료주. 예전에 그 전쟁 테마 때는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얘네는 야 이제는 죽은 것 같다라고 할 때만 올라요.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붙으면 죽이고, 얘네는 진짜 약간 엇박자 타면은 정말 손실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히 좀,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테마들이어서, 저도 뭐 그렇게 저희 회원방에서는 사실 이런 테마들은 잘 그렇게 손을 대지는 좀 않아서, 사료주들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5월 18일 날 곡물 협정 관련해 가지고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잠잠하게 있다가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의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 정도 체크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뭐 가장 대장인 대한제당 우선주가 한 2음봉 정도 이렇게 빠지면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단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한제당 2음봉 길게 한번 빠지면 한번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혹은 뭐 5일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5일선 올라오면은 5일선 찍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오늘 조국 관련주인 화천기계가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야, 이제 또 총선 재료가 준비가 되는 건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도 자체는 조국 대 뭐 한동훈 쪽은 뭐 출마 안 할 거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테마 자체가 죽질 않아서, 일단 뭐 화천기계랑 조국 테마 화천기계랑 한동훈 테마 오파스넷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파스넷도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서
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넘어가겠다는 의도인 건지 얘도 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올라온 하청 기계는 민주당이 공천 룰을 바꾸면서 이재명 조국 이제 출마가 가능해졌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를 갔는데 또 뭐 민주당에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뭐 번복했다라는 뉴스도 아까 제가 뉴스를 본 건 아니고 저희 지인들끼리 단톡방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어서 조금 아리까리하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었는데요. 오늘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굳건히 닫는 모습에서 얘가 하청기계가 현대차 뭐 공급 부품 공급 이력도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핫한 자동차 부품주로 또 엮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관련 테마 플러스 자동차 부품 테마 이렇게 두 가지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역배열에서 오랜만에 올라온 애고 또 끼가 워낙 또 좋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끼는 좋으나 오를 때 급등 내릴 때 뭔가 좀 눌림 없이 쭉 반등 없이 쭉 밀어버리는 이런 습성들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조심히 비중 줄여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파스넷이 여기를 뚫고 이렇게 2차 파동으로 넘어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일파 후에 조정이 조금 짧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뽑아줬으면 좀 더 안정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2파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일파 후에 좀 뭔가 좀 가파르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서 여길 바로 뚫어줄까? 일단은 뭐 뚫어주면 당연히 뭐 지켜는 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좀 보고 있는 애가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얘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또 뚫어내면은 신고가 영역이기도 하고 의료 AI 그러니까 유방암 검진하는 AI 솔루션 재료로 이때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여기를 지금 전고점에다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뚫어주면은 또 신고가 영역에서의 흐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루닛도 좀 제가 좀 잘 추적을 하려고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관심 종목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볼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